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벡터의 곱을 끝으로 첫 번째 대단원 스칼라와 벡터를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대단원인 운동의 표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대단원에서는 운동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물리량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고 그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 물리량들 중에 위치, 이동 거리, 변위, 속력, 속도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다양한 물리량들을 배우기 전에 힘과 관련된 우리의 고정관념 하나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과 관련된 고정관념인데요. 한 아이가 교실에서 책상을 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현실에서는 책상과 지면 사이에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이 책상을 미는 것을 멈추는 즉시 책상은 더 이상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찰력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아이가 책상이 운동을 시작할 만한 힘을 한번 가하면 더 이상 책상을 밀지 않아도 계속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며 책상은 앞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접할 많은 문제 상황에서는 이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많이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를 미리 유념해 두고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마찰력이 항상 존재하다 보니 마찰력이 없는 상황이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기에 본격적으로 역학을 공부하기 전에 이를 미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가지 물리량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워볼 물리량은 위치입니다. 역학에서 위치는 이 직교좌표계에서 표시를 합니다. 이 직교좌표계는 수학에서 함수를 배울 때 많이 봤었죠. 직선상에서의 운동을 표현할 때는 이 X축의 좌표만 사용하면 되고요. 평면상에서의 운동을 표현할 때는 이 X축과 함께 Y축을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상의 운동에서 A는 1의 위치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B는 마이너스 3의 위치에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평면상에서의 운동에서는 C가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위치, 1,3이군요. 1,3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D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알아볼 물리량은 이동 거리와 변위입니다. 이 둘은 의미가 비슷한 물리량인데요. 각각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동 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경로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동거리는 물체가 이동한 경로의 크기이므로 방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벡터이므로 방향을 함께 고려한다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둘의 의미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직선상에서의 운동을 표현한 것인데요. 어떤 물체가 처음 위치인 2에서 나중 위치 마이너스 1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는 2에서 마이너스 2를 지나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 마이너스 1의 위치로 나중 위치 마이너스 1로 도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위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나중 위치에서 빼기 처음 위치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나중 위치인 마이너스 1 빼기 처음 위치인 2를 해주면 마이너스 3이라는 변위 벡터가 구해지는 것이지요. 벡터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바로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교 좌표계에서는 왼쪽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럼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가 오른쪽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3은 그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물체는 왼쪽 방향으로 3만큼 3만큼 위치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동거리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경로의 크기입니다. 자, 위의 그림을 보면 물체가 2의 위치에서 마이너스 2의 위치까지 이동했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의 위치로 이동하였죠. 그래서 그 크기는 5입니다. 따라서 물체가 똑같이 운동하여도 이동 거리와 변이는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알아볼 물리량은 속력과 속도입니다. 이 둘은 이동거리와 변이와의 관계가 비슷한데요. 이 물리량들도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균 속력은 1초 동안 이동한 평균 이동 거리입니다. 속도는 1초 동안의 변위를 의미하고요. 평균 속도는 1초 동안의 평균적인 변위를 의미합니다. 속력은 1초 동안의 거리이기 때문에 스칼라이며, 속도는 1초 동안의 변위이므로 벡터입니다. 이전에 벡터의 곱을 이야기하면서 스칼라와 스칼라의 곱은 스칼라이며 벡터와 스칼라의 곱은 벡터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예시로 속력과 속도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난다면 이전 강의 벡터의 곱을 다시 봐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속력과 속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속력은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초 동안 즉 시간이 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분모에 위치시키고요. 1초 동안의 이동거리, 그래서 이 비교량인 이동거리를 분자에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시킴으로써 이 값을, 속력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분의 거리를 통해서. 그리고 속도는요, 똑같이 기준이 되는 시간, 1초 동안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시간을 분모에다가 두고요. 그리고 그 비교량인 변위를 분자에다 위치시킴으로써 시간분의 변위로 속도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따로 구분하여 이렇게 정의를 하였네요.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왜 따로 구분하는 걸까요? 운동하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속력 혹은 속도가 계속해서 변한다면 매 순간에 속력 혹은 속도가 변화하므로 그냥 속력, 속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앞에 평균이라는 말을 붙여 평균 속력, 평균 속도라고 표현하고 그 값을 구합니다. 매 순간 속력이나 속도가 변화하지 않는 그런 운동에서는 굳이 속력과 속도를 구할 때 평균이란 말을 앞에 붙이지 않아도 되겠죠. 네, 하지만 매 순간 속력이나 속도가 변화하는 운동에서는 속력과 속도를 구할 때 평균이란 말을 앞에 붙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라는 단어를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의 속력 혹은 속도가 변할 때 그 매 순간순간의 속력과 속도는 순간속력 혹은 매 순간순간의 속도는 순간속도라고 이러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속력과 속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영희는 걷기와 뛰기를 반복하며 학교에서 교회를 갔다가 다시 집에 도착하였다. 학교에서 출발하여 교회를 들러 집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초였다. 영희의 이동 거리와 변이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영희가 걷기와 뛰기를 반복했다고 나오죠. 즉, 매 순간 10초 동안의 운동에서 매 순간 속력과 속도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속력과 속도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고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이렇게 제시하였죠. 자, 그럼 네 가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 거리와 평균 속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거리는 영희가 실제로 총 이동한 경로의 크기이므로 학교에서 교회까지 2m, 2m 더해서 4m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교회에서 집까지 2m를 왔습니다. 그래서 총 이동 거리는 6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력은 기준이 되는 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 기준이 되는 시간인 10초로 6m를 나누어 주면은 0.6m/s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단위 m/s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m은 미터를 의미하고요. s는 초를 의미합니다. 초를 영어로 second라고 하는데 이 second의 앞에 s자를 따서 s는 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력을 구할 때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구했었죠. 그래서 시간의 단위인 초를 분모에, 그래서 s로 분모해 놓고 이동거리 단위 미터를 분자에 놓음으로써 m/s가 바로 이 속력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의 벡터라고 했었는데요. 자, 변위에 대해서 한번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 위치가 집이죠. 도착한 위치니까 나중 위치인 집에서 처음 위치인 학교까지의 변화량인 2m, 위치의 변화량이 2m가 크기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집까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는 2m고 부호는 플러스. 근데 보통 플러스 부호는 생략을 하기 때문에 그냥 2m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평균 속도는 기준이 되는 시간인 10초로 나누어서 바로 0.2m/s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2단원 운동의 표현 첫 시간으로 다양한 물리량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치, 이동 거리, 변위, 속력, 속도를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가속도라는 물리량에 대해 배울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